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1년 제2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과목은요,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해설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줄친 부분을 같이 줄을 쳐주시고요, 복습할 때 그 줄친 부분만 빠르게 보고 복습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81번 플로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최대 몇 밀리미터 제곱인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32.1을 보시면 플로덕트 공사의 시설 조건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번 보면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이 10mm 제곱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단면적이 10mm 제곱 이하인 것은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0mm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2번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2조를 보시면 안전원칙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 보기에서 1번, 2번, 4번 내용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3번 전기설비는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8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번 아파트 세대 욕실에 사용하는 비대용 콘센트를 시설하고자 한다. 다음의 시설 방법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욕실에 시설하는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를 보면 콘센트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으신데요. 이 내용은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에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시설을 하여야 한다 하고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2번을 보시면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현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83번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적합한 내용이겠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번 특고압용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는가? 답은 1번 경보장치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4 특고압용 변압기 보호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뱅크 용량 구분의 탄행식 변압기 있죠. 이 탄행식 변압기에 보호장치의 종류로는 경보장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5번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하는 접지극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142.2를 보시면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 저항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쭉 보시면 대지에 매설된 철근 콘크리트에 융합된 금속 보강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대지에 매설된 강화 콘크리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번 옥내배선 공사 중 반드시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방법은? 단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은 제외한다. 답은 2번 버스더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12를 보면 금속관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0.11을 보시면 합성 수지관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도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32.32를 보시면 플로어 덕트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61을 보시면 버스 덕트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전선에 관련된 내용은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에 경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이렇게만 되어 있지 뭐 전선은 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86번에 절연 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방법은 버스 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7번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1m 이상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4.1 지중전선로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중전선로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8번 돌침, 수평 도체, 메시 도체의 요소 중에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설하는 것은? 답은 2번 수레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112 용어 정리의 내용을 보면 수레부 시스템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레부 시스템이란 낙뢰를 포착할 목적으로 돌침, 수평 도체, 메시 도체 등과 같은 금속 물체를 이용한 외부 필의 시스템의 일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88번의 답은 2번 수레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9번 변전소에 주요 변압기의 계측 장치를 시설하여 측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역률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6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의 계측 장치 관련된 내용 중에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역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89번 측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역률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0번 풍력 터빈의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계측장치로 틀린 것은? 답은 1번 조도계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532.3.7 계측장치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풍력 터빈에는 설비의 손상 방지를 하기 위하여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다음에 계측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계측장치는 회전 속도계, 나셀 내의 진동을 감시하기 위한 진동계, 그 다음에 풍속계, 압력계,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도계는 없지요. 그래서 90번에 계측장치로 틀린 건 조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1번 일반 주택의 저압 옥내 배선을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설되어 있었을 경우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11.3을 보시면 합성 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번의 내용은 합성 수지간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로 하였다라고 했죠. 얘를 1.5m 이하로 하였다로 해야 시설 기준에 적합하겠죠. 그래서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기준에 적합한 내용들이겠죠. 요거 한 번씩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번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지 않으나 수시로 순회하는 경우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51.8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내연력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및 태양전지발전소로서 그 발전소를 원격 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에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경우 운전 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된 경우 발전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재폐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운전 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후 재폐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3번 특고압 가공전솔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비이종철주, 비이종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에서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은 3번 내장형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1 특고압 가공전솔로의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종류 중에 내장형을 보시면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은 내장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9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4번 전식 방지 대책에서 매설 금속 채측의 누설 전류에 의한 전식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고려하여야 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전식은 부식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461.4 전식 방지 대책에 관련된 내용을 쭉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기에서 준 변전소 간 간격 축소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여야 방법으로 틀린 것은 3번 변전소 간 간격 축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번 시가지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철탑이고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m 미만인 때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은 몇 m 이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 250m 이하로 하여야 되는데요.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을 보시면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철탑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지물의 종류 철탑에서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m 미만인 때에는 경관을 250m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은 250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6번 전압의 종별에서 교류 600V는 무엇으로 분류하는가? 저압이죠. 한국전기설비규정 111.1 적용 범위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압은 교류 1kV 이하, 1kV는 1000V죠. 문제에서 600V라고 했기 때문에 10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저압이 되고요. 직류는 1.5kV 이하, 1500V입니다. 그리고 고압은 교류는 1kV, 직류는 1.5kV를 초과, 그리고 7000kV 이하인 것, 특고압은 7000kV를 초과하는 것을 특고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96번 교류 600V는 저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7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일 지지물에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을 저압 가공전선의 위로 해야 됩니다. 위로 시설하고 별개의 완급류,
별개의 완급률을 시설해야 하며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2.8 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 설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 아래로 하고 여기서는 저압 가공전선을 기준으로 했죠. 저압 가공전선.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한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고압 가공전선을 저압 가공전선, 즉 고압 가공전선을 저압 가공전선의 위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 하고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별개의 완급률을 시설할 것. 그리고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9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8번 사용전압이 154kV인 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완공사로 시설할 때 경동 연선의 굵기는 몇 mm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3번 150mm 제곱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2 특고압 보완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제1종 특고압 보완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표를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사용전압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100kV 이상 300kV 미만이 있죠. 문제에서 154kV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리고 전선의 굵기를 보면 인장강도 58.84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mm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경동 연선의 굵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단면적 150mm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9번 지중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 지중함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준 2번, 3번, 4번은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경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여기 있죠? 경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1번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00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에 나경동선을 사용하려면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한국전기설비규정 332.6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0번의 답은 4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제2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이 과목은 처음 보실 때는 문제 답 해설까지 다 봐주시고요. 두 번째 복습할 때는 제가 줄쳐드린 부분만 빠르게 보고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